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TV 새로운 대안 박현입니다. 오늘은 제4강으로 한국 정당 정치사와 호남 정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호남 정치의 정체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호남 정치라는 말 없습니다. 독재 정치면 독재 정치, 민주 정치면 민주 정치, 뭐 그런 호남 정치가 뭐 영남 정치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근데 왜 호남 정치라는 말이 나왔는가? 어째서 호남 정치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상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자익, 정통 민주 우익 진보, 이게 반자익 정통 민주 세력 우익 진보 정치, 이것이 호남 정치의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한국민주당과 야당의 그 창당 과정을 보면요, 사실상 그 호남 이승만 정부가 있었고 또 정통 민주야당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한국민주당이 창당될 때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그때 8.15 해방 전후에서 이 좌익들이 소위 말하면 남노당도 있었고 또 좌익들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 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건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그쪽에 친사회주의 계열들이 전국 조직을 해가지고 건준을 준비하고 건국 준비해가지고 미국하고 결합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 우파 민족 진영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대거 결성해가지고 야, 우리 빨리 정당 만들어야겠다 한 것이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인데 그게 주로 탄생한 사람들이 그때가 1945년 9월 달인데, 그 양반들이 누구였느냐? 그 주축 세력이 담양 출신의 송진우 선생, 그리고 고창 출신의 인천 김성수 선생이, 그들이 주역들이었어요.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민당을 창당하고 그래가지고 창당해서 바로 그들은 1945년 9월에 성명을 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타도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한 구도를 잡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우리는 우익 진영이고 저쪽 좌익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타도 성명서를 내고 우리들은 창당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소위 우익 진보입니다. 소위 우리는 38선이 있는 한 우리는 전부가 우익이었어. 무슨 뭐 좌파가 있었고 우익이 있었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만 38선이 있는 한 우리는 전부가 우익이었는데, 이것이 여야 우익 세력을 전제로 한 소위 여야가 있었을 뿐이지 무슨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그건 없었어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한 우리는 우익이었지. 우익에서 야당들은 우익 진보적 성격을 뗐다고 봐야죠. 꼭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그래서 우익 진보였고 저쪽은 우익 보수였지 않겠냐, 여당은. 당시 이승만 독재 체제.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통 야당사는 소위 김성수, 고아 성진우, 담양 출신의 고창 출신의 김성수, 인천 선생,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신익희 선생하고 전부가 다 연합을 해서 조영옥, 신익희, 지청천, 그렇게 해서 민국당을 만들고, 그래서 민주당을 만들고서 한민당, 민국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변천해 오면서 삼김씨까지 진보, 소위 우익 진보 세력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우익 진보 야당의 호남 중심에서 사실상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결성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겠죠? 꼭 우리가 그 정체성을 나눠보자고 한다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38선이 있는 한 우리는 좌가를 허용할 수가 없어. 좌익들을 허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익 진영에서 정당이 여야로 갈리면 거기서 소위 정통 민주야당은 우익 진보성을 띄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좌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야 할 문제는 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소위 헌법 정신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한번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하자고 민주화 운동이 쭉 벌어지는데, 그때의 구심 세력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양김이었지. 김대중, 김영삼이었습니다.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쭉 밀어제끼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80년대 운동권 세력입니다. 80년대 운동권.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까지는 순수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김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 세력을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해왔는데 80년대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5.18을 말이야 유혈 진압을 해버리고 이 소위 민주화의 신군부가 등장하니까 민주화의 범을 그냥 무산시켜버리고 5.18을 유혈 진압했단 말이야. 그때 우리로서는 광주 시민이나 우리 민주진영은 말이야 미국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뢰가 흔들렸어. 소위 말하자면 미국이 어떻게 좀 규제해 줄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확신과 신뢰가 틀어지니까 그걸 겸허히 이행해가지고 대학가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1980년대는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는 정치운동 세력이 생겼습니다. 예,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는 정치 세력이 생긴 거예요. 80년대는 그 오르고라 해서 조직을 강화시켰어요. 그들은 어떤 낭만적 민주운동보다는 조직해 나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전부가 마르크스 레닌을 심기 시작했어. 그들이 80년대 소위 운동권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자면 군사 독재를 타도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전체주의 운동을 한 거야. 이들이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 열린우리당이 되면서 그들이 대거 열린우리당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2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전부 다 속속들이 어느 곳에든지 각처에 그들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민주당에서 또아리를 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질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으로 간다든가 뭐 그래야 할 것인데 너무 좌쪽으로 보이게 되면 국민한테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걸 자꾸 위장하는 거지. 우리는 민주 세력이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사파들은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전체주의 운동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소위 그들은 말이야 1980년대 운동권 전대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소위 친노 386 세력이라고 하지 지금 586도 있지만 그들은 사실 네오마르크시즘, 볼셰비키즘 그런 공산주의 레닌의 대중투쟁 전략 전술 이론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왜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정치를 할 것이냐? 왜 저렇게 할까? 왜 북한과 저러면서 그냥 우리가 위험스럽게 하는가? 그 앞에다 평화를 해놓고는 전부 다 우리가 뒤로 양보하네. 이런 것은 그냥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둘러싸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도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 기반이 있어야 말이지. 자기 원래 지지 기반은 어떤 지역도 별로 없어. 오직 386 소위 지금 586 애들이 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파들이 딱 하고 있어요. 그들마저 떠나면 어쩔까 몰라서 문재인을 질질 끌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주사파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상 김일성주의 아방가드르 김일성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전위대들이지. 이런 과정에서 호남 중심의 정통 민주 세력은 전부 변방으로 쫓겨났어. 말하자면 변방의 전제 주류에서 정통 야당의 주류에서 쫓겨나가지고 변방으로 가 있으면서 소위 풍찬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그 정당사 속에 한국 정당은 우익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정통 야당을 이끌어왔고 이제 그랬었는데 갑자기 80년대의 그 변질된 말이야 돌연변이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말이야 열린우리당 들어가면서 민주를 우장한 하나의 그 전체주의 세력가들이 민주를 우장하고 있는 것이지. 군사 독재를 타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보고 민주화 운동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아까 계속 제가 말하는 전체주의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항상 조선민주당 말하자면 조선노동당의 외교 방침을 우위에 둬. 사실상 그러려면 자기들은 말이요 민주당이 있지 말고 말이요 새로운 자기들끼리 뭐 우리는 말이요 좌파하고 우리는 북한을 뭐 정통으로 한다고 해서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버리든지 말이요 딱 또아리를 들고 말이요 숨어서 말이요 숨어가지고는 다 흔히 말이 민주 세력이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은 절대 민주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통 민주 세력은 전부 다 가위로 밀어놨어. 풍찬노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노 586 주사파 세력에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은 60년 야당의 정통 본류가 아니다. 정통 본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체제 전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호남을 언제든지 소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체제 이념, 체제 도전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국회의원, 호남을 자기들이 지지 기반 있거니? 없어. 그러니까 호남을 어떻게 그 지지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대통령도 도전해왔어. 거기서 호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은 우익 진보 정치입니다. 우익 여당 진보 정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닙니다. 호남 주민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을 밀었거든. 천정배 의원을 민주당을 떨어뜨려버리고 무소속인 천정배를 당선시켰어. 그때 나온 캐치프레이가 호남정치요. 호남정치 복원을 가지고 천정배 선생이 소위 말 천정보 국회의원이 그 야당에서 당선됐어. 그래서 천정배 당선되어가지고 보궐선거에 당선되어가지고 창당을 했어. 창당을 했지만은 아깝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못 거두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소위 민주 호남 우익 진보 정치를 위해서 우익 진보 정치 호남 정치를 위해서 우익 진보 정치 우리 정통 야당의 60년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소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이번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우리 호남 사람들은 주사파는 전부 제거해. 그런다고 자유한국당 지지할 수 없으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면 지지해가지고 우리의 정통 민주 세력을 보완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철학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은 반드시 이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는 그 세력이 나와서 내년 4월에는 진정한 우리의 민주 정통 세력들이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대선까지 가는 그러한 길을 가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오늘 그것으로서 오늘 호남 정치란 무엇인가 말하자 한국 정당사에서 호남 정치의 정체성을 말하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5강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초청을 해서 대담 프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예고드리고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